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요즘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이사분기 안전교육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 주제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오늘 이렇게 딱 시간 맞춰 일찍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에 일찍 만났으니까 시간을 잘 아껴서 활용해가지고요. 알차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 보건을 위한 건강 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변화를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고객 서비스 이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인데요. 오늘은 이제 친절과 행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절과 행복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응? 네, 가평 빌딩이 엄영수 여사님 연결이 잘 됐습니다. 예, 음소거하고 여기 집중해 주세요. 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 딴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친절하고 관대하면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냥 까다롭게 그냥 남들한테 피곤하게 하면은 본인도 마음이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도 옆에 있는 동료, 또 이렇게 집에 가족의 식구들, 또 이렇게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게 그만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심리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오늘 실제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엄청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에 처한 거를 잘 도와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실제 사례를 영상으로 또 이렇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심리 이해인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고객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뭐 굳은 일, 어려운 일, 불편한 일을 가지고 왔어도 일단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 세상에 어디 가서든지 별로 그렇게 대접해 주는 데는 없지만 KT에 와서는 KT답게 대접을 잘해 주기를 바래요. 왜냐하면은 통신 그 회사, 세계 회사들이 서로 그 고객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경쟁적으로 대접을 잘해주다 보니까 뭐 우리 KT에 오는 고객들도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존중을 받겠어요? 우리 KT에 와서라도 존중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고객들이 우리한테 존중해달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 다음에는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래요. 이렇게 우리가 내 업무 바쁘다고 바쁜 일에만 매몰돼 가지고 있으면은 아예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왜 고객이 왔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아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다녀요, 고객은. 그래서 고객은 좀 이기적인 욕심이 있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쁜 일이 있어도 반갑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바래요. 다섯 번째는요, 자신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그 요구를 다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이거 다 받아줘야지 이 사람은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어?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객은 이게 딱 마주쳤는데 내가 1년 전에 왔을 때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년 전에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 고객은 내 얼굴을 기억하고 너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걸 입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누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럼 한 1분이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1분, 단 1분 동안이라도 편안하게 의자에 여기 좀 잠시라도 편안하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걸 원해요. 그래서 고객은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고객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해관계에 걸리면은요,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이제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엄청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은요, 고객 서비스를 잘하는 거는 고객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도와드리는 그거를 이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고객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난 거를 잘 극복을 한 대형 사고 영상을 한 편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실제로 고객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웃는 얼굴로 계속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여기 이제 그 2천만 원을 이렇게 이제 이분한테는 평생 모아가지고 노후 자금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건데 이거를 털리면은 완전히 이제 남은 생애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로 딱 봤는데 여기 같이 온 사람 막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요 흉기를 여기 딱 휴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보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지. 이 고객이 지금 현재 이거 털리면 평생 고생할 텐데 이런 진정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걱정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친절한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 이제 시간을 지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료한테 다른 남자 직원한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이걸 알렸어요. 막 콧구멍을 후벼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에 봉투도 일부러 작은 걸로다가 돈이 잘 안 들어간다고 몇 번씩 시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요. 이 돈을 완전히 날아가지 않도록 이걸 챙겼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남자 직원이 사인을 딱 전달을 받고 이분을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실제로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넘겼는데 이건 99% 아니 완전히 100% 이제 사기범 이렇게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보이스 피싱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지금 탈취를 해가는 그런 상황인 거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그 고객의 돈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고객 서비스의 진정한 참뜻을 실천해가지고요. 이분은 이제 표창도 받고 이렇게 이제 승진도 하고 이런 이제 좋은 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는 고객한테 친절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예요. 이 첫 번째 사례는요, 이 지붕에 고압 물 청소 중에 여기서 추락해가지고 추락사한 사고예요.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진입 경사로
여기에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여기 길이 미끄러울까봐 이 천장 덮개를 이렇게 이제 씌웠는데 여기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추락이 됐어요. 이 채광창은요, 이게 좀 약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빗물, 눈만 덮어주기 위해서 이게 두께가 4mm 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걸 그냥 밟으면 깨지고요. 이 투명 창은, 이 저 채광창은 이제 요 기둥, 요 각지의 철강제 이 프레임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지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강제를 밟지 않고 여기 허공을 밟으면은 그냥 깨지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붕이 좀 강도가 약한 지붕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 30cm 이상 되는 이 폭이 있는 이런 발판을 먼저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강도가 약한 이런 이제 투명한 이런 이제 채광창에서는 이런 데는 가급적 올라가지 않고요. 보소 작업대 이런 걸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여기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거나 파손되거나 넘어지는 것 대비해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할 때에는 안전대 그리고 여기 이제 안전모 이거를 분명히 설치를 하고 이거를 좀 안전 대비를 해야지. 이거 안전 대비 없이 그냥 대충 올라가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사례를 같이 알아봤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이건 완전히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이 안전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생각이 없으면은 우산이 흉기가 돼버립니다. 우산이 어떻게 흉기가 될까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우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뒤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여자분의 아주 은밀한 부위에 그냥 이렇게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요, 또 이어서 2차 사고가 났는데 이 여성분이 고함을 지르고 그냥 비명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우산을 쑥 빼서 뒤로 다 밀었는데 뒤로 젖히는 순간에 뒤에서 또 올라오는 사람한테 여기 중요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또 중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엄청난 사고가 꼭 이렇게 꼭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 안전을 늘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이런 사례였어요.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이동식 사다리에서 이런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 옥상 위에 여기 이제 있는 구간, 여기 사람 손길이 가지 않은 이 구간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압 살수기로다가 여기를 이제 청소를 하던 중에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락사를 한 사고였어요.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고 해서 2인 1조로 작업을 준비를 했는데 요 밑에서 보조하시던 분이 벌레 가지러 간 사이에 그냥 작업해러 올라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안전화 이런 거를 다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호구 착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단독 작업을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이 버팀대, 쐐기 장치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사다리 작업을 하려면은 아주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사다리 최상부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건 위험해요. 왜 위험한가 하면은 요 맨 위에 올라서는 순간 이 몸이 어디고 기댈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보조자가 사다리도 좀 잡아주고 뭐 집어줄 거 있으면 집어주기도 하고 보조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밑에 계신 분도 안전볼을 써야 된다는 거. 위에서 뭐 떨어뜨리면 머리 그냥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이제 맨 위에 여기는 위에 칸이나 바로 두 번째 칸도 여기까지도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다리는 그냥 이렇게 작업대로만 사용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다리 작업할 때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만
안 다치는데요.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사고 제일 많이 나요. 사다리 관련해서.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는요, 오늘 이렇게 이걸 이제 왜 하게 됐냐면은,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자료로 이렇게 이제, 제가 구해왔는데요.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 건강하게 근무를 잘하기 위해서 10가지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이거를 이제 많은 사례와 많은 이제 연구과제 토의를 통해서 수렴을 해가지고요. 전문가들이 많이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골라낸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이에요. 첫 번째 수칙은요, 우리가 근무하면서 계단을 이용하고 걷는 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계단 걷는 게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엘리베이터를 100% 이용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지하철 이용할 때도 아주 엘리베이터만 찾아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고 이렇게만 하면은요, 이 다리가 많이 취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 이게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영양 섭취를 좀 잘 하는 편에 대비해서 이거를 먹은 거를 잘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연소를 잘 못 시키니까 몸에 전부 다 축적이 돼가지고요, 전부 다 이제 배가 볼록 나오고 배불뚝이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취한 거를 잘 연소시키자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계단을 이용하고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거고요.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은요, 건강 체질로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몸이 건강해야 정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내 몸에 병들면은요, 마음도 병들고 이 정신도 병들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자, 이 흡연이 왜 자꾸 문제가 되나 하면은요, 흡연자는 똑같은 조건의 비흡연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가 더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하고 피우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기관지, 폐 이런 이제 모든 호흡기 관련 계통 이제 질환을 분명히 가져오기 때문에 질병 유지 비용,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음주량, 술은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마시는 순간에 기분은 좋겠지만 각종 사고 발생하는 게 음주량과 정비례해서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음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사고는 더 많이 나고요, 건강을 해치는 건 더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 치료 비용이 이 건강 문제하고 딱 이렇게 정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규칙적으로 골고루 알맞게 먹고 야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식사 시간은 우리 이제 그 KDFS에 이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뭐 어떤 분은 아침 식사도 못하고 막 나오시고, 어떤 분은 또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일단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때 맞춰서 이제 하셔요. 대개 보니까 11시 반에서 12시 한 10분 사이에 대부분이 식사를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은 잘 지키시는데 저녁 식사는 때를 정해놓고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녁 식사를 왜 중요한가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은 될 수 있으면은 일찍 드시고요, 적은 양을,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왜 적정량을 드셔야 되나 하면은 이 식사의 양을 맞추는 게 각자 본인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체격에 따라서 이 위장의 크기가 다른데요, 정확하게 내 위장의 크기는 발을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발 큰 사람은 위장도 커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그 발목 밑에 발의 크기만큼
위장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이라는 거는 이 위장의 크기에 맞추어서 위장의 크기보다 작게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위장의 크기보다 작은 양을 드셔야만 이 위장이 이렇게 수축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장의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을 이렇게 드시면은 이게 이렇게 수축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위장에도 탈이 나고 모든 소화기관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특정 음식 좋아한다고 그거 편식을 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집에서 애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실 분들인데 본인이 편식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골고루 섭취하는데요. 저녁은 일찍 드시고요. 적정량을 드셔야 돼요. 저녁 식사를 특히 과하게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녁 식사 절대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정량을 내 발목 이하의 발 크기만한 위장, 이 위장의 양보다 크기보다는 양을 요 안에 조금이라도 적어야 이게 수축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저녁을 일찍 드시고 소량을 드셨으면 밤에 9시 반, 10시쯤 되면 출출할 수 있어요. 그때 절대 야식은 금지예요. 야식을 드시면은 밤새도록 위장이 이거를 끌어안고 그냥 이렇게 소화시키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소화기관의 장기들이 다 피곤해 지쳐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식은 절대 금지. 그리고요, 올바른 식습관, 이게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요거를 잘 요렇게 염두에 두고 요요 3번 요거를 지키시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매일 7,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데요.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이라는 거는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딱 잠들었다가 아침에 그 정해놓은 시간에 딱 일어나는 거, 요거 습관을 규칙적으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깊이 자야지, 숙면을 취해야지. 잠을 깊이 못 자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면은 다음날 엄청 피곤하고요, 짜증나고요, 몸에 이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잠을 깊이 자려면은요, 카페인 음료,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거, 이게 잠 못 자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술과 담배도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기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내가 피곤을 느낀다 그러면은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딱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면은요, 몸이 가뿐해져요. 그런데 낮잠을 15분 이상 길게 자면은 반대로 밤에 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낮에는 10분 이내로 아주 짤막하게 간단히 이렇게 이제 누적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은 거를 딱 풀어주기 위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요, 몸이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가벼워져요. 다음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필히 받아야 돼요. 이 감염병, 이제 성인들을 위한,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뭐 어떤 분은 30대처럼 보이지만 40대고 어떤 분은 50대고 또 이제 60대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인들한테 예방접종 목록이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목록이 있어요. 그 예방접종 목록에 보면은 폐렴, 사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이런 거는 예방접종을 필히 받아야 돼요. 이거 한 가지라도 누락을 시키면 여기에 이것 상당히 뭐든지 하나 걸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방접종을 맞았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예방접종 목록을 확인해서 필히 맞으셔야 이런 중대 질병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를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예방접종을 정확하게 따박따박 맞아가지고요, 이런 감염병에 잘 비껴갈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번째는요, 건강진단과 암검진, 이거를 정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마다 이제 통보를 받잖아요. 이런 진단 받으세요, 정기검진 받으세요, 암검진 받으세요, 이런 거 이제 통보 받으면 이거를 또박또박 이렇게 이제 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검진을 제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의료비가 절약이 돼요.
의료비만 절약되는 게 아니라 의료 비용 절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내 몸의 고통을 예방하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요, 국가 건강검진 중증 질환 이거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강검진 우리한테 통보되는 거 이거를 필히 맞으셔야 돼요. 이거를 필히 받지 않으시면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는 게 줄어들어요. 제대로 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는 지원이, 그 치료비 지원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진단 해마다 빠뜨리지 말고 제때 받으시고요. 암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그래서 암도 미리미리 발견하고 초기에 발견해서 깨끗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건강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7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스트레스 원인을 잘 진단을 해보고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무하면서 사소하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내 옆구리에다가 자가 발전기를 한 대 달고 이 발전기를 돌려서 내 몸에 충전을 왕창 해가지고요. 에너지가 팡팡 넘치는 이 기분으로 일을 해야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 에너지 충전을 스스로 하지 않고요. 그냥 괜히 힘 쭉 빼가지고서 아유 나는 사는 게 왜 이런지 몰라 하면서 괜히 휘적거리면은요. 완전히 사람 망가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자가 발전기를 달고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해가면서 이게 저처럼 약간 또라이 같이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요. 네. 그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기분 침울해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명상을 해먹는 것도 좋아요. 나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 잘 사는 거지, 잘 하고 있는 거지, 아자, 힘내자, 파이팅!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네. 우리 임년정 여사님 정말 수업 태도가 1등이세요.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8번째,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좋아요.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좋아요. 칭찬 받으시니까 기분 좋잖아요. 우리 조명희 여사님 처음부터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감기 옮을까봐 소장님이 옮겨드릴까봐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우리 그 소장님은 안 쓰셨는데, 예, 마스크 쓴 거 잘하셨어요. 네, 오늘 화장을 좀 짙게 하셔가지고 마스크로 다 커버를 해주시나 본데, 네, 좋아요. 상호 존중하고요, 공감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 존중해야지. 괜히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 동료하고, 제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직접 방문해 보면은 그냥 서로 옆에 있는 동료하고 못마땅 해가지고, 쟤 좀 또라이 같아 막 이러면서 서로 그냥 똑같이 서로 이렇게 험담하고 이러면은 두 사람 똑같아 보입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아요. 서로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짝꿍 잘 만나가지고 호흡이 잘 맞아서 우리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보면은 두 분 다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옆에 사람 괜히 미워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 반응을 해서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은요. 예. 우리 저 가평 빌딩 엄영수 여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환한 얼굴 잘 보여주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게 필수예요.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는 서로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서로 적극적으로 잘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을 거칠고 과격해질 수 있지만 이거를 언어를 정지하고 순화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늘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요, 9번째는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이게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깨가 잘 움직이나. 예. 네, 좋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청평빌딩 곽일규 소장님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늘 움직이셔야. 지금 혼자 계신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열심히 이거 좀 움직여가지고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요. 그래야 건강 지킬 수 있고 안 다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근골격기 질환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나 접질려서 넘어졌어. 그리고 담이 걸려가지고 나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돼. 막 이런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잘 넘어지는 분은 또 늘 넘어져요. 그리고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나 요새 뭐 50견인가 봐.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 이런 분이 계세요. 자,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스트레칭이 부족해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업무 끝난 후에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몸 상태가 좋아지고요. 또 휴식 시간에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이러면은 몸 상태가 좋아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몸이 유연해지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 에너지를 자꾸 충전해 가면서 긍정의 표현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근무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10번째는요, 유해 요인을 확인하고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요,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상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필수 대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가평빌딩 엄영수 여사님 지금 잘 연결돼 있고요. 제가 음소거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호구, 우리한테 지급되어 있는 보호구들이 이 특성이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착용법은 어떤지 이거를 필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활용을 꼭 해주세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거는요, 안전보건 건강수칙을 적극적으로 숙지를 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요, 오늘부터 잘 실천해 보세요. 남은 생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안 다치고 건강한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리고요, 각자의 안전과 건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건강을 위해서 이 수칙을 잘 철저하게 준수를 해가지고요, 안전으로 행복해지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몸 상태, 컨디션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중에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예방하고 극복을 하는 게 필요해서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열받치고 막 감당을 못하게 그냥 혈압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표현을 되었죠. 이 스트레스의 문제점은요, 이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살고 싶어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저 산골짜기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산골에 가서 혼자 이렇게 살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무기력해지고요, 외로움을 느끼고요, 고독감이 오고요, 우울증이 옵니다.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냥 아주 일찍 가버리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는 필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도 많이 한 결론이 나왔는데, OECD 회원국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진단이 됐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딴 나라들은 이 성장을 한 200년에 걸쳐서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가난했고 우리 집도 가난했고 우리 동네가 다 가난했고 대한민국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제가 계란을 엄청 좋아하는데 1년에 계란 1개 이상 못 먹었어요. 그렇게 계란이 귀했었어요. 그런 세상에 살다가 지금은 이제 계란 한 판씩 사다 놔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엄청난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고 딴 사람이 막 잘 나가면은 막 내가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이 조급증이 생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에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극복하면 힘이 됩니다. 정확하게 스스로를 진단해가지고요. 이거를 잘 극복을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내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직장에서 이런 거, 인간관계 때문에 옆에 우리가 이제 그 동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어디 100% 마음에 들 수만은 없잖아요. 응?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응? 조금 별난 사람도 있고, 좀 나하고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잘 적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요. 내가 맡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와요. 그 책임감이 있어야죠. 또 없으면 되겠어요? 아, 이번에 우리 뭐 종합평가 봤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1등 합시다. 이런 것들이 직무에 대한 책임감, 목표에 대한 목표 달성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약간의 스트레스는 되잖아요. 그리고요, 단체 생활을 하려면 원래 힘들게 돼 있어요. 그 단체 생활이 어려운 걸 제가 이제 많이 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인원이 근무할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유 뭐 딱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호흡을 맞추면은 팀워크가 잘 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게 돼 있어요. 제가 KT 연수원에서 400명씩 매주 교육을 들어오는데 그 400명을 전부 통솔해서 교육을 시키는 책임을 제가 이렇게 감당을 해나가는 동안에 400명이 전국에서 오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400명들을 챙겨가지고 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만들려면은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체 생활은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네. 엄영수 여사님 음소거 해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 발생 원인 직장 밖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생활 환경에서 교통체증도 심하고 각종 범죄 사고도 많이 나오고 웬 강남 한복판에서 웬 여자를 납치해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냥 음료를 먹어보라고 권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을 탄 거고 이런 엄청난 범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또 어렵잖아요. 우리 사회에 나가서 이웃사람, 동네 사람 이렇게 이제 만나서 전부 이렇게 대인관계 하면서 살아가려면 힘들고요. 그다음에 경제 협력해 나가는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 증상은 어떻게 나나 하면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울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짜증이 나고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막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은 아, 내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신체적인 측면에서는요, 막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되고 당뇨병이 오고 변비가 와서 막 화장실 가기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면증을 다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몸이 그냥 이렇게 볼록볼록 불어나고 그냥 이렇게 똥똥해지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이렇게 잘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 행동적인 측면에서는요, 작업 효율이 현격하게 저하되고요.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을 하거나 거식증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옆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왕이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화를 하면 인상이 좋다 이런 말을 듣고요. 찡그리고 얼굴 무겁게 하면 할수록 저 진상 오늘 안 만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늘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은요, 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미 생활을 갖는 게 좋습니다.
취미 생활은요, 이 스트레스 해소용 음악을 듣는다든지, 예? 또 이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많이 지쳤는데 내가 충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내 취미 적성에 맞는 거를 찾아서 취미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또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체력이 넘쳐야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몸의 체력이 다 방전돼 가지고 몸이 골골골골 하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 건강한 몸을 만드시고요, 건강한 마음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왕이면은 아침 조회 시간에 딱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 어제 밤 잘 잤냐고, 몸이 건강하시냐고, 오늘도 한번 행복한 날, 오늘도 좋은 날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아자 아자 파이팅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을 서로 해줘야만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TV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TV 드라마는 왜 나쁜가 하면은요, 이 드라마는 날마다 이제 이어지는데, 드라마는 요즘에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자꾸 막 긴장을 조성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다가 막 이렇게 끌고 가야만 딱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막 몰입을 하게 되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순간에 딱 화면이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러면은 24시간 또 긴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드라마는 안 좋고요. 드라마를 보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한 달에 한 편이라도 영화를 한 편 보시면, 아예 시작을 하면은 그 한 시간으로, 2시간으로다가 그게 완전히 내용이 끝나버리거든요. 한 토막이. 그래서 딱 영화 끝나면 이제 잊어버리고 딴 데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연속 드라마는 계속 거기에 빠져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극복하는데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거, 이건 절대로 탈피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탈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래 성과,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일 열매를 맺을 것들을 다 미리 땡겨다가 보고 열매를 미리 감상을 하고 보람을 미리미리 느껴보는 게 이렇게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스트레스 극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걸 자꾸 강조하나 하면은요, 우리가 안전을 잘 수칙을 지키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어디를 다쳤다 이러면은 그 다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막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쌓이는 스트레스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안전수칙 준수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행복을 가져오고요, 안전이 스트레스를 예방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준비한 그 이제 영상은요, 어떤 이제 여의도의 증권가의 그 큰 회사의 큰 빌딩의 환경미화원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니 그 증권 주식회사의 그 여직원이 명품 시계를 책상 위에서 부주의해가지고 분실을 했는데, 그 분실한 거를 엉뚱하게 우리 미화원실로 와가지고서는 네가 훔쳐갔지 않냐? 내놔라. 완전히 도둑으로 몰아가지고요, 그 한 직원이 아주 그냥 엄청난 그 곤경에 처했는데, 그 혼자 곤경에 처한 걸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 선배가 딱 나서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요, 그 협력을 해가지고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과정을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환자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밀렸던지 이제 그 시계가 거기 이제 그 쓰레기통에 이제 들어간 거를,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제 중요 물품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걸 찾아내서 분류해서 이렇게 되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그 이제 쓰레기통에 있는 거는 우리 무심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수거해서 갖다 버린 건데 확인 안 했다고 미안하다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왜 도둑으로 모냐 이거죠. 도둑으로 모는 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그 도둑으로 몰린 한 사람한테 외롭게 힘들게 만들지 않고 그 선배가 나서 가지고서는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협력을 해가지고서 누명을 완전히 벗고 그 다음에는 감히 함부로 우리 미아원 씨를 그렇게 도둑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된다. 이거 강력 경고를 해서 절대로 이렇게 무심하지 못하도록 이걸 만드는 거기에 이제 그 미화원실의 그 반장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응? 이렇게 나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선배가 딱 나서 가지고 아 억울하냐 그렇게 이제 안 했는데 누명을 썼구나 이거를 옆에서 이제 딱 카바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통장을 보고 통장에 예금돼 있는 걸 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예금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응? 우리는 이렇게 일해가지고 저축을 한 건데 그러면은 너들 증권회사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봉급도 우리보다 더 많이 타면서 이만큼 저축도 못하냐? 그 명품 시계 사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맞받아치기 공격을 또 해준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제 그 CCTV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거기에 뭐 분명히 이렇게 내가 집어간 거는 전혀 없는데 왜 왔다 간 사람 너밖에 없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 확인할 방법은 그렇게 이제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뒤지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동료들이 전부 다 나서서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뒤져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명품 시계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리 인경이만 이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마음고생했다고 이제 위로를 해주니까 일단 까짓 건 뭐 미안하다고 발견 못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지만 당신도 사과해라. 응?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도둑 취급하면 안 되지 않냐? 응?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 반장이 나서가지고요.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사과를 받아내서 자존감을 지키게 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존감을 지키고요.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제가 이제 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잘했죠? 예, 잘 된 것 같으면 이렇게 좀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세 가지가 있어요.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가깝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유 나는 이제 뭐 그 저기 그 일할 만큼 했어. 그래 가서 좀 내가 좀 이렇게 뭐 편히 좀 놀고 먹다가 이제 세상 떠나 이렇게 하면은 그날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일하는 즐거움 자체를 못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운동을 즐겨 하셔야 건강한 몸을 지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학습하는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학습을 즐겨해야 공부하는 걸 즐겨 하셔야만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 예. 열심히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나 하면은요. 공부가 아주 중요한데,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롬멜 장군이 아주 그 사막의 여우로 이름을 날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그 자기 소속 부대원들한테 평소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교육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그분이 늘 강조했던 게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때 막 훈련하느라고 사병들은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 롬멜 부하들은 전부 다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안 죽고 적군을 다 그냥 다 섬멸을 해가지고 그 몇 배나 되는 상대방 전 군인들을 그냥 전부 다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평소에 교육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전쟁에 임해가지고 내 몸을 안 다치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거를 교훈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KDF에서도요. 최고의 복지로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건물관리 서비스 회사 중에 이렇게 그냥 안전교육을 이렇게 막 분기별로 이렇게 시행하고
또 이렇게 안전 TV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교육한 영상들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거는 우리 KDFS 하나뿐입니다. 이 회사가 대단한 게요. KDFS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를 스카웃을 해가지고요, 종사원들이 그냥 안전하게 안 다치고 일하게끔 만들려고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엄청난 이런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기왕에 교육을 받는 거 수강을 참여를 하시는 김에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걸로 생각지 마시고요.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가 나한테 많이 배려를 해주고 최고의 복지로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기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 동료 간의 팀워크가 잘 되고요, 신뢰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늘 이렇게 밝은 미소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특히 우리 구리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오늘 한번 또 충전하고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구리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구리센터 파이팅! 예, 전부 음소거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들리질 않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 좀 이렇게 우리 센터장님과 소장님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구리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우리 이상춘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인터 만들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저도 전달받고 이제 또 전달해드리고 같이 보고 있는 쇼트 영상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돌려보면 짧게 압축해서 딱 눈에 들어오게 귀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좀 많이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구리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네, 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